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대응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국내 상황에서요. 예,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을 막아야 되겠죠.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대통령님께서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2월 15일 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2050년의 장기 비전뿐만 아니라 중간 단계,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중간으로 보고 있는 2030년까지의 감축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날 12월 15일 날 2030년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같이 확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은 좀 특이한 게 배출 전망치 대비 37%라고 하는 그런 감축 목표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절대량 방식.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대비 24% 정도를 감축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그 배출 전망치 BAU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좀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행 관리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한 문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환 방식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별 변동이 없다 이런 좀 비판도 있긴 하던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이 감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 변수를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또 경제적인 것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이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만 뭔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마 검토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응 노력 청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 세계 각국의 기후 대응 노력들은 어떠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장님. 한 70개국 정도 정상들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장소, 물론 이제 이 화상이긴 하지만은 한 이제 시간에 그 많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서 기후 대책에 대한 이제 언약을 했다라는 건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그건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전한 메시지가 소위 2050 그 넷지로라는 것에 대한 이제 실천 계획이나 의지가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50이라는 게 지금 보면 30년 뒤에 이제 약속이긴 하지만은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이제 액션이 이제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마치 뭐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2050 그 넷지로의 이 의미가 바로 금년서부터 매년 이제 이 온실가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이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이미 그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그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금년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획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2030년 목표, 2050년 목표를 제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금년, 내년 뭐 할 것인지. 특히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이제 코비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각국 대책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볼 예정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주 제가 봐서는 핫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무엇이 가능할지를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봐서는 그건 옳은 접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 더 옳은 접근은 어떠한 조건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요건, 저는 기술적인 것이 장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 과학적인 이제 재능이랄까 또 상상력은 뛰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그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경제적인 장애 요인이라는 것은 이 넷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술의 이 조달 비용이랄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기술 도움 때문에 경제적인 장애가 부분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효율성,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이제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기술적인 이제 그 우수성이나 또 경제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감안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기술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용인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소위 사회적인 수용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술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이제 되겠죠. 그 문제는 상당히 지금 커다란 불확실성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에너지의 시스템이 바뀌고 또 소비자들의 이제 선호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른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게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산업에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들 또 그 산업에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은 손해 보는 입장에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거냐. 이제 이런 게 각국마다 다 크기는 다르지만은 중요한 이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이제 어떤 접근 방법, 대응책이 마련이 된다면은 저는 2050년 넷지로라는 것이 전혀 뭐 달성이 어렵다. 그런 말은 저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과제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또 가장 또 고통을 줄이면서 반면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하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미래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탄소 중립이 되면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 하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대기 중에 이제 집적되어 있는 이산화탄소의 이제 배출 그 농도를 한정을 시키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도의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2050년에 그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그건 1.5도를 위해서 205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목표가 1.5도가 아니고 2도다라게 되면은 그 탄소 중립의 그 달성 필요 연도는 2075년 정도로 되고 있죠. 이건 뭐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의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서 물론 이제 레인지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느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정보 또 과학적인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1.5도를 넘어가지 않게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 기후 시스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이제 지도자들이 같이 합의를 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제 파리 이제 협약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기후 문제 해결이 환경 문제의 이제 마지막 챕터다. 그건 절대 이제 아닙니다.